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굿모닝 작전 6부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주 예상보다는 활기차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활기찬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생각과 대응을 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읊어드리는 동안 1시간 정도 소요하고요. 11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모아서 답을 드릴 거니까요. 질문 좀 많이 주십시오.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자, 소리가 또 작아요. 네. 이 소리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지? 소리 제가 최대한 마이크 잡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까이 대고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소리를 제가 질르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매수 섹터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세요. 여기는 매수매도 다 알려주는 그런 데 아니잖아요. 다 알려주면 뭐 먹고 살아. 공개 방송에서 이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다 알려주면은 나는 뭘 먹고 살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시지 말고 자꾸 이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은 없던 얘기도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못할 말도 빌 받으면 또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왜 만나고 있을까? 서로 이게 뭘 원하고 뭘 보고 뭘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다 각설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충실하고, 제가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잠깐 감정적으로 치우친 부분도 약간 있었는데 오늘은 또 후를 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해석해 드리고, 제가 사실 홍익인간 개념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시장을 봐왔으니 여러분들한테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들이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괜찮아요? 잘 들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두 가지 이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알래스카. 오늘 어차피 알래스카 이슈는 어저께 말씀드릴 때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알래스카 이슈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동양철관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택이 비교적 또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뉴스, 원래 내일 모레 이제 푸틴하고 만나는 게 알래스카입니다만, 결국 그거 끝나고 보면 알래스카를 왜 이제 조명을 받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옛날에 러시아에서부터 굉장히 싼 값으로 사서 완전히 대박 터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홍보 비슷한 거죠.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이런 일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글로벌적으로 완전히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할까요? 이런 뉴스들이 좀 잇따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일본하고 조인트 벤처, 그리고 대만하고 태국 같은 데서는 벌써 연 600만 톤, 200만 톤 이런 식으로 구매 의향서 계약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분명히 압박이 올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수용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도 그냥 나중에 캐지면, 이게 지금 2030년 정도까지 만들어서 31년부터 수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 5, 6년 뒤에 LNG 관련된 수급 관련된 뭐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이게 뭐 그렇게 비싸게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매 계약을 해놓는 게 맞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좀 조사해보고 나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야 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꽤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제 제가 북한 이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어제도 좋은 사람들 움직였는데 오늘도 아까 움직이더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이게 사실 북한 이슈가 연속성으로 좀 가기가 어려운데, 예, 어제도 대남 확성기 철거 중이란 이제 주말 뉴스 가지고 우리가 먼저 철거하니까 쟤네들도 좀 철거를 하는구나, 이런 시각에서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지금까지 찾아봐도 사실은 별다른 북한 뉴스가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아까 아침에 나온 것 중에 북한 인권 보고서 뭐 올해는 처음으로 8년 만에, 그러니까 북한 자극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발간 안 한다 이거 정도 있는데 이거 갖고서 갑자기 10%급 좋은 사람들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 조금 애반 것 같은데, 어쨌든 확성기 이슈가 뭐 연속되고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날짜별로 이제 계속 한 열흘 정도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아까 알래스카도 그렇지만, 예, 공통 주제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이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서는 역시 또 빌보드 1등 차지한, 예, 캐데언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화폐 이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데언 쪽은 뭐 잘 아시듯이, 예, 지난번 일주일 전에 영국에서 오리온 차트가 아니죠. 영국의 차트 1등을 했는데 이번에 또 빌보드 핫백이라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그 싱글 차트에서 1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받는 느낌이 있어요. 1등이 됐으니까 와, 되게 환호한다, 이런 느낌과 함께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절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등 했어. 드디어 막 2, 3등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결국은 1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절정은 뭐 완전히 1등의 신기록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뭐 몇 주 뒤나 뭐 한두 달 뒤에 진짜 뭐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정도 아니면 오늘 1등 했어. 거기다 영미 싱글 차트 1등, 지금 OST는 2등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또 추가적으로 1등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정선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주가를 가지고 따져볼 때는 감정의 절정이 나올 때가 항상 최고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더 어떤 것들이 붐업이 돼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좀 반대 얘기지만 코로나 때 반추해 보면은, 코로나 때도 사실 주가가 제일 많이 셌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첫 사망자 나왔을 때가 제일 셌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그 뒤에 뭐 무더기로 사망자가 나와도 반응이 일단 첫 사망자 나왔을 때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어요. 물론 뭐 이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피크의 절정을 느끼는 그런 감정과 심리가 발생이 될 때가 어쨌든 주가가 고점이라는 거, 예, 그런 거 항상 명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도 어쨌든 뭐 우양이라든가 풀무원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도 아침에 강세였다가 좀 처진 애들도 있는가 하면 스튜디오 미르처럼 뭐 계속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뭐 YG나 YG 플러스 이런 애들도 뭐 블랙핑크의 또 별다른 이제 추가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지역화폐 이슈는 뭐 그 국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 한 1조 2천억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앞다투어서 지역화폐 지금 활성화한다고 막 1,000억, 500억씩 막 발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사실 얘네들은 조금 추세가 처지긴 했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드렸던 쿠콘 정도는 추세가 살아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오늘 뭐 나름대로, 예, 오늘 다날이라든가 또 NHN, KCP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하고 약간 맞물려 가지고
나름대로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알래스카든 북한이든 이슈가 나오는 거에 따른 반응들이 있는 거고, 역시 또 삼성전자가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과의 협업 관계에서 나오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소부장들 조금 건드리고 있고, 오늘 역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결제주라든가 이런 것도 강세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국민 보고 대회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12개 주요 정책과 123개 뭐 세부 정책 과제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또 흐름들이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모레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이 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도 뭐 재건 이슈라든가 방산 이슈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 테마라든가 성과 섹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수급상으로 개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발길을 돌린다? 개인들이 의외로 지금 7월달, 8월달 들어서 미국 주식을 다시, 그러니까 뭐 5월달, 6월달은 우리 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팔아서 온다 이랬는데, 약간 7월달도 뭐 꾸역꾸역 올라가긴 했지만 뭐 미국이 더 좋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7, 8월 들어서 다시 미국 뭐 서학개미들의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런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똘똘한 주식 갖기 운동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똘똘한 주식 갖기 운동 시작. 되게 깔끔하죠? 오늘 똘똘한 주식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아침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좀 편안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누가 한 얘기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죠. 한정혜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정책위원장, 정책위 의장이죠. 새로 이번에 된 양반이 대주주 50억 주장한다 하면서 똘똘한 집안채 대신에 똘똘한 주식 갖고 계시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요. 돈 흐름을 바꾸자는 목표다.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고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게 명확한 메시지. 그러니까 현존 50억이라고 하는 현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게 명확한 메시지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니까, 한 2주 전에 있었던 제이모 씨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라는 게, 물론 뭐 그 입안 당사자가 얘기하는 그 워딩이 달라지곤 하니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새로 된 이 양반의 뭐 어조는 분명히 증시 친화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뭐 여기에다가 또 너네들 저러다가 또 바뀔 거잖아,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물론 있지만, 뭐 글쎄요. 우리 그 이상의 어떤 또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뭔가 고려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제 코스로 다시 회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정도쯤인가 뭐 무슨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 쭉 나오거나 아마 정기국회 전쯤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시점이 빨리 다시 공고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의심과 불안을 느꼈던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뭐 그런 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제가 원래 이제 오늘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건 이제 화장품하고 조선업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뭐 화장품 오늘 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들 나오는 거에 따른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죠.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뭐 분기 매출이 6천억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 가격에 누가 사나요? 뭐 관세가 15% 매겨지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7월달, 6월달 대비해서 8월달 미국 수출, 예, 매월 10일까지의 기준을 보면 4, 5월달에서 이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의 4달 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에 좀 줄었다 이거죠. 예, 제가 이게 원래 지난번에 그 관세 부과 전에 뭐 미국에서도 이제 사재기 운동이 있다 이럴 정도로 뭐 열풍이다 이런 얘기 여러 번 소개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8월달 이후에 이제 관세가 실제 매겨지면은 역기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일단 1년치씩 사놓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관세가 25가 아니라 15가 됐다고 한들 관세 부과 전에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단기 수요는 좀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사실 8월 달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오늘 관련해서 화장품 쪽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은 급등했는데 주가가 또 확 내린 애들이 있습니다. 어제 뭐 대표적으로 이 달바글로벌 20% 가까이 빠졌고, 또 실리콘투도 역시 한 18%까지 빠지면서 하루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고, 뭐 그에 따라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것들까지, 뭐 심지어 그렇게 잘 나가는 APR마저 어제 1% 찔끔. 예.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예, 급증했는데 증권사 전망은 못 미쳤다. 뭐 이걸 너무 좋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망 한 대로 맞춰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물론 있어요. 전망을 띠라게 불러놓고 나서 못 맞췄다고 또 난리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망들이 이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나왔는지 사실 여부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의심을 하자고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증권사 애널 중에 화장품 담당하는 애들이 진짜 정확하게 잘 본 거 맞느냐. 원래 한 100 정도 벌 거였는데 괜히 120, 130이라고 과대 계상해 놓은 건 아닌지 여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지네들이 높게 예상했는데 덜 나왔다며, 마음에 안 든다며, 예, 뭐 매도 내지는 뭐 중립으로 의견 바꾸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 입맛에 어떻게 다 맞춰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되게 전년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왔는데 뭐 하나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예상보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좀 어이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이게 아마 모 방송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뷰티 관련해서는, 예, 완결이냐 아니면 시즌3가 남았느냐 이제 이런 결론이, 시즌 그러니까 1, 2가 이미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있다가 한 단계 오르고 이렇게 있다가 또 2단계까지 좀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끝나서 내리는 것만 남았니 아니면 3단계로 또 올라갈 거니 이런 거에 이제 갈림길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약 16%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무래도 관세가 매겨지니까 우리도 좀 입도선매, 약간 7월 전에 막 보내자 이래가지고 많이 보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수출입 데이터가 약간 좀 10일까지의 데이터는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캐대언의 열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K자 붙어서 나오는 K컬처 관련된 거 중에 지금 뭐 오버됐다, 과열이 아니죠. 과열은 돼야죠. 훨씬 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층이 두터워졌다. 아니면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 너무 자기적이다. 이거 뭐 오버이기 때문에 이제 싫다. 뭐 이렇게 실증 느끼는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야 이제 물린다. 뭐 그 캐대언 OST 들으니까 아우 지겨.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듣기 싫다. 뭐 이런 단계인가요? 저도 물론 그런 거에 뭐 완전 지금 빠져들 세대는 아니지만 요새 들어보면 이거 들썩들썩 한단 말이죠. 아직까지 제가 봐도,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열풍은 뭐 ING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그 진폭이야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 아까 어떤 기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름 썸머 시즌이 되면 원래 여름에 맞춰갖고 우리나라 가요계도 보면 막 신나는 음악들이 막 나와서 여름 시즌 한때 잡아먹고 끝나고 이렇게 한 두어 달 난리치는 음악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올여름 그게 별로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캐대언의 골든 같은 그런 노래들의 연속성이 훨씬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지금 적수가 없다. 뭐 새로운 대작 영화가 나와도 며칠 지나면 캐대언이 다시 잡아먹고 할 정도로 상황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구글 그 맵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활성화 지수 이제 대폭 올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뭔가를 이제 검색하는 그런 상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뭐 단적으로 보면 요새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맨날 줄 서가지고 굿즈 사려고 또 이제 박물관 들어가서 뭐 보려고 K 루브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중앙 국립박물관이 지금 인기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거기 줄이 줄었니 안 줄었니 가지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어디 지진 났나요? 삼형 M 택이 왜 저렇게 올라가요? 지진 날 때나 세게 올라가는 삼형 M 택이 왜 저렇게 올라갈까? 제가 지금 안 보고는 있는데 갑자기 삼형 M 택 올라가면 어딘가 모르게 지진 난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도 살짝 됩니다. 어디 났나 지진? 갑자기 올라가네요. 원래 평소에는 잘 안 올라가는 앤데. 자, 여러분들 질문 좀 많이 올려주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 하나도 없이 다 읽어드린다고 자신은 못하니까 이따 11시쯤부터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볼 만한 그런 주제들을 몇 가지쯤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없던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보고 즉흥적으로 좀 답을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뷰티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주가라는 건 일단 고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삐끗하기만 해도 한번 꽝 내려온다. 근데 저는 아직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뭐 뷰티라고 딱 한정을 해서 보자고요. 끝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또 꾸역꾸역 올라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APR 뭐 이런 거 파마 리서치 그냥 하루짜리 뭐 반나절짜리 이런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어제 좀 약했죠.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게 어제 한 8%대 하락 나오면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랬다. 이건 뭐 근데 약간 이거는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오션이 9% 빠졌다고? 이걸로? 뭐 대한조선도 어제 좀 빠졌다고 오늘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하루 사이 우려가 다시 잠재워졌나요? 쫙 빠지다가 갑자기 노란봉투법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바뀐 건 아닐 거고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솔직히 물론 뭐 하투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조금 더 얻어내려고 또 강하게 뭐 메시지 전해주면서 뭐 안 들어주면 파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그 사례라든가 확률은 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뭐 나 살고 너 죽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장착일 필요가 있죠. 나중 되면 열어놨는데 그걸 뭐 끝까지 그냥 우겨갖고서 모든 거 관철하려면 그냥 끝까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그 중간 어디쯤에서 빨리 타협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후자에 가까운 뭐 노사문화 이렇게 빨리 장착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쪽 다 뭐 극단이 가능하니까 그거 숨겨놓고 정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만 해갖고서는 아마 나중에 좀 진짜 좀 어려워지는 뭐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니라 이제 나중엔 진짜 뭐 둘 다 죽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법으로 인해서 또 경영 쪽 관련된 쪽에서도 또 보다 전향적인 어떤 뭐 제시와
또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보면 막 현대차가 파업을 한대. 예, 파업을 한다 그래갖고 보면은 뭐 하루에 손실이 무슨 3천억이니 5천억이니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고 나서 한 열흘쯤 파업한 다음에 갑자기 온갖 양보는 다 해주면서 또 타협을 해요. 그래갖고 나는 아니 저렇게 웬만큼 줄 걸로 뭐 타협이 돼서 결국은 끝낼 거면은 저렇게 하루에 3천억 내지 무슨 이런 식으로 몇 천억씩 난다고 하는 손실 얘기는 왜 하면서 기한들을 끌고 가면서 하는 건가. 저 정도 며칠 누적해서 뭐 1, 2조 이상 손실이 날 거였으면은 그거 반으로 뚝 잘라갖고서 주고 나서 그냥 파업 안 하고 끝내버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좀 엉뚱하죠. 아니 그 파업으로 일어날 그 소요 비용이나 피해액을 한 3분의 1만 사전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파업 안 났겠네, 그런 생각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굳이 그냥 뭐 양쪽 다 버티다가 아주 최선의 결론이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 양극단을 열어놨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좀 체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이거 바라는 건 유일하게 뭐 증권 쪽이잖아요. 증권 쪽에서 유리한 국면, 이게 사실 경영권 분쟁하고는 달라가지고, 경영권 분쟁 어제 보니까 어떤 뭐 진바이오텍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며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참 분쟁이라는 게 뭐 노화사가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주가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든 뭐 확대가 된다, 장기화가 됐을 때 회사의 어떤 조업의 차질이 일어나고, 그게 뭐 매출이나 뭐 수출의 어떤 상황들을 좀 뭐 불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이게 뭐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노사 어딘가 편을 든다기보다도 주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방어 또는 조금 더 합리적.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하다못해 파업하다 끝났다 이러면 주가가 좋아지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 이제 당분간 뭐 내년 이맘때까지는 이제 관련된 이슈는 없겠군 이러고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그런 걸 기대하고 뭔가 일을 벌렸다 뭐 끝나면 좋겠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사전적으로 좀 주가에 큰 파장이 없을 만한 이제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 리튬 관련해서는 어쨌든 어저께 뭐 그 CATL에서 이제 뭐 공급하는 그쪽으로 리튬 광산에 대해서 이제 뭐 공급 과잉 단속 기조 때문에 3개월 정도 생산 중단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쨌든 어저께 리튬 관련된 종목들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움직였던 게 오늘은 좀 파장이 반감기라고 해서 좀 줄어들었겠지만 또 다른 이슈를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뭐 바닥을 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얼마나 더 치고 갈 거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닥 논하시는 단계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삼성 관련해서도 오늘 그 아침에 이거 보면 신성 ENG 같은 거 기사 제목, 기사 안에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기사 보시면은 이거 어저께 6시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저녁.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거고, 삼성에서 이제 미국 테일러 공장이나 이런 데 이제 발주가 임박했다 이거죠. 1년을 기다렸다. 장비 공급 채비가 한창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종목들인데 순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클린룸 같은 거 먼저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한양 ENG, 뭐 신성 ENG 이런 거부터 해서 로체 시스템, 또 파크 시스템, 뭐 저스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종목들 몇 개씩 이렇게 거론을 해놨더라고요. 이 기사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런 것들의 영향들이 오늘 조금 뭐 삼성전자 강세와 함께 같이 좀 연결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시장이 오르는 것도 약간 저는 내일과 모레 걸쳐 있는 국내 이런 정치 이벤트 관련된 또 일정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국민 보고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뭐 장기적인 이번 새 정부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주요 공약들 막 돌아다니면서 유세할 때마다 나온 것들을 이제 모아서 추려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매겨가지고서 뭐 전체적으로 한 120개 정도 되는 세부 정책 과제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우선순위가 좀 높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은 14일 날은 또 국민 임명식이라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없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게 또 행사가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또 뭔가 한마디 하는 거에 따른 효과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뭐 사실 금요일 날 미국장이 되게 셌는데 우리 장 어저께 별로였죠, 생각보다. 근데 미국장이 오늘 새벽에 별로였잖아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장은 막 쾌활해. 그러니까 아까 수급적으로 뭐 개인들께서 서학으로 다시 넘어가느니 많이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국장이 좋다라는 건 그냥 미국만의 파티죠. 뭐 미국장은 좋은데 우리도 좋아. 물론 그렇게 차용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양자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분위기는 조금 톤 다운이 됐는데 양자 쪽이 좋았어요. 뭐 아이온큐라든가 이런 것들 좋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뭐 KCS라든가 이런 거 아침에 대체거래소에서 강한 건 보면 그 세부적인 데 들어가 보면 그런 마이크로하게 미국에서 강한 섹터들이 같이 물 건너와서 우리나라에도 강세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그냥 당일치기로 보면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지, 그거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확률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미국이 좋았어요, 이거 가지고 와 이러고서 같이 올라가는 거 오늘 뭐 따라잡으면 간혹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꼭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KCS가 초반에는 막 15%, 16%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9%잖아요. 아까 최대 22%까지 갔었는데 결국 오늘 음봉 났거든요. 이런 애들 아침에 와 그러고 쫓아가서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양자가 양자 난리 났어요. 근데 얘가 예전에도 보면 이때도 분명히 양자 이슈가 있었을 거고, 이게 KCS가 사실 음봉 위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자 이슈 나올 때 세게 올라가고 뭐 잠깐 윗꼬리도 달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양자랑은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셈법이죠. 뭐 이거 말고도 아까 엑스게이트나 이런 것들도 비포 대체거래소에서는 셌단 말이에요. 지금 얘도 보시면은 윗꼬리가 6% 달려 있고 지금 1%밖에 안 올라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 본장에선 7%까지 갔다가 1%라 4% 출발했다 가니까 이게 음봉 나 있고 뭐 오늘 장하고는 약간 좀 물론 플러스긴 한데 아침에 셌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미국에서 와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동조하기는 딱 좋은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새롭게 움직이거나 뭐 이런 애들이 좀씩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세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움직이는 섹터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보면은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이제 테슬라 쪽이 간밤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뭐 루시드도 올랐다 그래서 전기차가 일제히 올랐다. 이게 뭐 오늘 사실 오른 거의 이유를 갖다 대면은 대부분 영국 쪽에다가 전력 시장에 진출한다. 이걸 이제 주요 오른 원인으로 찾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기차 올라가면 또 배터리 쪽으로 가서 당연히 이제 리튬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어제 올랐던 거에 이제 연속성 이런 것들 따지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뭐 그런 쪽 분위기가 어제 세게 올랐던 애들한테 잔향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근데 뭐 어제 올랐던 원인은 대부분 영국 쪽 그 기업이라든가 가정용 전기 공급 시장에 진출한다. 결국 ESS거든요. 이쪽과 관련된 이슈로 올랐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아까 보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면 또 연상되는 게 뭐예요? 로보택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SOS랩 같은 것도 좀 세던데, 뭐 결국 계속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 머스크도 로보택시 쪽도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 승인받고 확장해가지고 넓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연상이, 그러니까 테슬라 올라가면 연상되는 게 이제 테슬라 올라가면 연상되는 게 몇 가지쯤 키워드가 있는 거. 하나는 로보택시가 있고, 하나는 이제 ESS가 있고, 또 연상되는 게 뭐예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삼성하고 또 뭐 하나보다. 이런 거에 연상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협상 관련해서 어저께 재건주들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이틀 정도 셌거든요. 오늘은 조금 주춤하죠. 근데 지금 뭐 미국의 그 벤스 부통령이 3자회담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어저께 새로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버전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 만나 이러고서 끝났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15일 알래스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양자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젤렌스키가 포함된 3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러니까 이제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분위기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금 전방적인 정황상 보면은 완전히 뭐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냥 양자회담 위주로 해서 푸틴이 트럼프 그 새벽 그 얘기 보면은 뭐 일부 우크라이나 이제 입장에서 뭐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 일부는 찾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대신 아마 조금 찾아주고 대거 인정을 해주자는 분위기에서 뭐 양쪽이 회담을 끝내면서 결국은 지금의 뭐 뺏고 빼앗기는 지형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는 건데, 뭐 젤렌스키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쨌든 감정상으로 막 뭐 들끓을 수가 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막 이제 난리치다가 미국에서 그럼 지원 안 해준다 이러면 또 깨갱이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러시아가 이긴 것처럼 해서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토가 뭐 제기롭게 뭐 드론 같은 걸로 러시아 쪽 본토를 가끔 우크라이나가 공격은 하긴 해도 뭐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많이 뺏어갖고 뭐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가서 공격은 하지만 러시아 영토를 땅 따먹기식으로 점령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거고, 지금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러시아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뭐 유럽 입장에서는 뭐 미국하고 거의 견줄 정도로 뭔가 지원은 엄청나게 해줬는데 뭐 휴전의 공은 미국한테 다 돌아가고, 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트럼프가 막 우겨가지고 우크라이나 광물 채굴권에 대한 것들 굉장히 미국에서 이미 따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러시아 점령 영토에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이게 아마 회담이 잘 돼서 만약
마무리식으로 된다 이러면은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미국한테 자기가 점령한 땅에서 히토류 캐내는 거 어느 정도 봐줄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한테는 중국의 어떤 히토류 이 발목 잡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뭐 되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쨌든 휴전을 시키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쪽에서 히토류 부분을 엄청나게 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아마 엄청나게 노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뭐 오늘 새벽에 90일 연장 그거에 행정서명이 있었습니다만 미국도 사실 뭐 중국을 막 어떻게든 억누르고 싶고 짓밟고 싶은데 뭐 제가 모든 글로벌 질서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히토류 가지고 좀 중국이 엄청나게 개기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아킬레스건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거 너네 안 주면 뭐 무슨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국이 그냥 깨갱하고 연장도 계속 하면서 뭐 회담해보자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11월 초까지 연장이 된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 올리지만 잘 되면 정말 모든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 10월 말 11월 초까지가 그 한 2, 3일이 이틀이 그 에이펙이거든요. 그때가 아마 진짜 만나서 뭔가 대타협이나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절정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에서 뭐 더 연장하진 않을 거고 뭔가 좀 미중 관세에 대해서 매짐을 뭐 끝매짐을 하자 이렇게 되면 뭐 그 연장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거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정황상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만나는 그런 좀 일정이 된다고 하면 뭔가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주가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빅 이벤트가 그런 식으로 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나름 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제 뉴스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오늘 원전 보니까 좀 생각이 나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물론 아까 7만 원 넘었다 다시 마이너스가 나긴 하는데 이게 원래 오클로라고 그 미국의 원전 대표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새벽 5시 그 시장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발표되는 일정이라서 원래 이제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새벽발엔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이 또 같이 움직이는 거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막상 5시 그 43분에 나온 기사 보면 이제 실적 미달이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1%. 근데 이 시간의 1%가 이게 그나마 진정이 된 1%고요. 맨 처음에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럴 땐 7%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쫙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이제 알려준 건데 사실 근데 본장에서도 4% 빠졌어요 이미. 오늘 새벽에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미리 좀 분위기 안 좋을 거 알았나 본데요. 오늘 근데 의외로 또 원전은 지금 두산은 마이너스가 나지만 아까 보니 그 BHI는 역시 또 계속되는 실적의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6, 7% 계속 플러스 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어차피 업종과 섹터 내에서도 이거 뭐 화장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PL하고 파마리서치와 또 달바글로벌과 실리콘투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확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놀아도 차별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거 잉글루드랩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제 시간에서만 상치고 막 6% 올라가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시프트업도 좋았는데요. 예상보다 실적은 잘 나오고 근데 오늘 그 일부 리포트에서 약간 매도 사인 비슷하게 나오면서 중국 쪽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니까 대체고로에서는 분명히 한 2, 3%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본장 와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실적 분명히 좋았어요. 예, 600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680억이나 나와가지고 예, 컨센서스보다 분명히 좋았는데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 예,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태클을 거니까 주가가 좀 지켜지지 못하는 국면이 있고 제가 갑자기 주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최근에 그 XR 쪽에서 제일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눈에 확 띄는데요. 눈에 진짜 확 띕니다. 예.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잘 가요. 예, 라운텍이라고. 예, 이거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번 세게 얘도 두들겨 맞았는데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도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뭐 올라가지고 살 거 없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게 매수 찬스에 가깝습니다. 오늘 원위치 됐잖아요. 이거 네오위즈 실적이 안 나왔냐?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주가는 왕창 부러졌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그냥 평상시 흐름보다도 지금 더 약해요. 예, 이건 조금 제가 봐서는 오바 같습니다. 예. 이거 오늘 2, 3, 7 정도? 요 정도면 내일은 반등 나올 국면이 크다고 좀 판단 들어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제 앞 시간이 오늘 아마 무슨 상황상 다른 대표님이 하시던데 원래 어제 누가 인버스 고퍼스 어제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어저께. 보세요 오늘 주가 보면은 지수 보면은 이 인버스 고퍼스 지금 얘기할 때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바닥에서 논하기 딱 좋은 상태예요. 이런 애들이 27,000원 가던 애가 지금 어떻게 보면 4,000원 정도 한 4,000원 가까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부담이 크게 없는 가격이고 실적이 안 나왔으면 제가 수긍을 해요.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주가만 개박살이 나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거겠죠. 생각지도 않았던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 나오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 겸 불안이 있으니까 빠졌어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지난번에 그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무슨 게임상 받은 거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이연돼 갖고 터진 거거든요. 저는 의외로 다음 분기에도 생각보다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정도 시점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 듭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 토대로 해서 반도체 배터리 조선 협력 논의한다. 좋네요. 네. 아닙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안 좋게 코멘트가 달리거나 예상치보다 덜 나왔거나 이런 것들이 또 숨어져 있어요. 그냥 실적이 그냥 단순히 잘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잘 나와도 내려가는 애들의 면면을 보면 두 가지예요. 미국도 비슷한데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부터 힘들어 이렇게 나오면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잘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 이러면 안 올라가고 그럽니다. 자 신성ENG 보세요. 방금 5%에서 8%대까지 분위기 또 업되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 지금 어쨌든 미국에 투자해라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관세 협상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요구사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조선도 어쨌든 마스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선빵으로 날려가지고 환심을 샀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반도체 의약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릴리아릴린가요? 어디 공장 인수한다고 1조 4천억에. 셀트리온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거기 안에서 만들어서 조달하지 않으면 의약품에 대해서도 결국은 아직 확정 관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 1년 정도나 이렇게 저리 관세 한 다음에 2년 차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때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렇게 미국에다가 뭐 생산기지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트럼프 시대가 영원하진 않지만 다음번에 누가 돼도 갑자기 트럼프가 잘못했어 이러고서 뉘우치고 원래 니네 하던 데서 해도 돼 이렇게 할 리는 없다는 거죠. 지금의 기조가 굉장히 우악스럽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되겠지만 결국 누가 되더라도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관세 가지고 이게 뭐 결국 미국 말아먹었어 이렇게 결론이 날지도 몰라요. 몇 년 뒤쯤에는 뭐 트럼프 시대 말미쯤이나 뭐 트럼프가 다음번 주자한테 넘겨줄 때쯤 되면 뭐 이런 게 결국은 더 미국을 말아먹는데 가속화되는 그런 정책이어서 이렇게 뽀록이 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뭐예요? 트럼프가 자화자찬하듯이 뭐 한 달에 뭐 몇십 조씩 계속 관세가 들어오고 국민들한테 나눠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의시될 수 있는 상황 거기다 뭐 주가 지수가 부러지기를 합니까? 뭐 파월을 협박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뭐 별로 파월의 시대는 내년 5월까지라고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시장의 반응은 또 계속 연준의 포석이 계속 트럼프 친인사로 계속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의 힘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빠르면 한두 달 내에 뭐 넥스트 의장을 선정까지 뭐 4명으로 이제 압축됐다고 하던데 누구 하나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도 참 웃긴데 현존 의장이 있지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겠죠. 트럼프가 파월하고 얘기 안 하고 새로 될 사람하고 자꾸 찾아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시장이란 데가 참 지금 뭐 파월 자르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나중에 자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진짜 한두 달 앞두고 트럼프 성정상 자를 수도 있어요. 빨리 나가 이렇게 한두 달이라도. 왜 잘라야 되는지 뭐 그렇게 됐을 때 소송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 의지대로 네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한두 달이라도 먼저 내보내고 싶어. 이렇게 내년 뭐 연초나 이렇게 돼서 진짜 파월이 뭐 약간 있는 둥 마는 둥 이런 상황이 되게 돼버리면 그런 식으로 아마 몰고 갈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고를 시킬 수도 있죠.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파월자만 나와도 뭐 시장이 일단 긴장 타니까 아직은 뭐 자르진 않아요. 계속 이제 자른다 그랬다가 아니다 그랬다 계속 이렇게 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사실 따져보면 8, 9, 10, 11, 12 아직도 10개월 남았거든요 거의. 이게 트럼프한테는 못 견딜 상황이죠. 내 말 듣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 일종의 경제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걸기적거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10시 54분까지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만히 있어봐. 자, 뭐 이런 부분들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각형 배터리 쪽 어저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게 뭐 전고체도 하고 배터리의 어떤 제형이라는 그 형태라는 게 잘 아시지만 원통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형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각형이 또 요즘 굉장히 대세래요. 모든 배터리가 거의 각형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라 각형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셀투팩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제일 밀도 높게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형이 우리나라는 각형 배터리 관련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상신 EDP가 있고요. 어제 오늘 되게 셉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M+라고 있는데 거래량들은 아직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은데요. 두 종목이 지금 그림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형 얘기 나올 때는 요 두 종목 같은 거만 좀 보셔도 충분하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HBM에 대해서 이제 독주 체제가 끝났다 이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YC 같은 거 올라가고 그러던데요. 결국 이제 이게 우리나라 뭐 통신 그 점유율 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비슷해.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50%고 삼성이 30%고 마이크론이 20%. 우리나라 원래 통신 점유율이 원래는 요새 깨졌다고 하지만 이제 SK가 50이고 뭐 KT가 30이고 LG가 20 이렇게 십수년 늘 그냥 고정으로 흘러왔는데 지금 HBM이 뭐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보면 뭐 하이닉스가 거의 한 70% 된다는 거고 나머지 뭐 한 20% 10% 이렇게 되는데 내년 되면 이제 50% 30% 뭐 20%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우리나라 통신과 좀 유사한 점유율상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HBM 종목들이 이제 캐파가 커지니까 이런 이제 제일 낙수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양자가 센데 아까도 중간에 보여드렸지만 양자가 센데 그냥 세요. 세다가 끝. 연속성이 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은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양자가 세다, 뭐 로봇이 세다 이럴 때 물론 뭐 우리나라도 주제가 돼서 로봇이 뭐 한두 달 막 주도주가 되는 그런 타이밍도 있고 하지만 요새 이제 로봇들은 약간 좀 뭐 젠슨왕이 그 피지컬 AI를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할 때는 로봇주가 분명히 움직이는데 그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에 이제 애정을 갖고 자주 언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요새 이제 로봇 얘기가 조금 쑥 들어갔어요. 얘기 안 하면 이게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얘기 안 하고 눈에 안 보이고 언급이 뉴스에서 자주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으면 주가라는 건 사실 뭐 그거에 체차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주가만 올라가야 돼 이런 얘기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낸 이제 하루에 한 3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진짜 우연치도 않게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종목으로다가 추천을 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 문자 종목으로 이거 추천했거든요. 로보티즈. 이거 좀 될 것 같다고. 아까 마이너스 출발했다니 8%까지 갔다 왔다가 지금 한 4%대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봐서 지금 로봇주 중에서 그래도 뭐 추세를 상단 쪽으로 해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뭐 진짜 몇 안 되는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 아니냐. 이번에 뭐 로봇은 제가 봐서 지금은 뭐 그게 추세가 막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단 말이에요. 뭐 레인보우 이런 거 추세가 아직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그냥 분위기가 안 빠진다는 알겠어. 지난번에 6월 하순에 한번 올라온 다음에 안 빠지고 버티긴 하는데 뭐 조만간 이게 이동평균선 60일선까지 올라오면 좀 맞닿고 나서 방향성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60일선 아직 21선이나 5일선 11선하고 맞닿으려면 지금 이달 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워낙 느리게 움직이니까 그런 정도로 보면 아직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로봇주 중에 사실 제가 봐서는 진짜 로보티즈 말고는 뭐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 애가 없어요. 얘만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얘가 그냥 로봇에 그냥 뭐랄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로봇이 안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다른 로봇주들 생각해 보면
안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대중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네. 뭐 들가고 안 가고 있는 거는 또 맞습니다. 와, 이거 쿠폰 보게? 예, 오늘 전략주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예.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대체거래소에서는 41,750원까지 갔었는데요. 야, 쿠콘이 예, 지금 다른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지역화폐 이거 공통 분모가 좀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그저께 강세를 띄는 거 보고 어저께 전략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분위기가 좋네요. 예. 뭐 좋더라고요, 이 회사가. 예, 근데 이게 올라가면 사실은 얘가 웹캐시 자회사예요. 웹캐시가 같이 좀 움직여도 되는 건데 글쎄요, 같이 움직이나 모르겠네. 원래 자회사인데 얘는 뭐 반응이 이렇게 뭐 거래량도 사실 좀 예, 별로 그렇게 시원하진 않네요. 예. 조금 덜 움직이는데 어쨌든 얘가 엄마인데, 네. 엄마인데 예, 자회사가 더 커. 예, 자회사는 4천억이고 엄마는 지금 2천억이 안 돼요. 예. 웹캐시의 자회사인데. 예. 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예. 아, 원희홀딩스. 그쵸. 원희홀딩스는 네, 뭐 메타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데 뭘로 가는 거야? 뭐 지주회사로 뭐 지주회사 중에 뭐 똘똘한 자회사 많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뭐 로봇 손 예, 메타랑 같이 원익 로보틱스라고 하는 예, 그거의 것도 약간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건지 홀딩스는 근데 뭐 예, 직접적으로 로봇주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그냥 지주회사군 중에 덩치에 비해서 이제 뭐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광활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뭐 그 안에 이제 로보틱스가 메타랑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야, 이거 오랜만에 러셀 저거 와, 저게 움직이네. 정말 잘 안 가던 회사인데 야, 이게 안 가다가 이제 우뚝 쓰니까 오늘 난데없이 봉이 그냥 커져 버렸는데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예, 갑자기 봉이 커져버린 뭐 그런 회사군들이 몇 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그게 좀 있네요. 자, 지금 11시 3분까지 흘렀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무엇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질문이 지금 아직 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다 이러시면은 예, 바로 좀 올려주셔도 좋아요.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는 놔도 된다. 잘 들린다. 삼전이 튄다. 화장품주 두 종목 높게 샀다. 제 생각에는 짧은 반등 있을 때 좀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예. 뭐 종목을 얘기를 안 하시지만 뭐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예. 이거는 뭐 종목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 드려서 답을 안 드리도록 하고 예. 그리고 예, 뭐 노란 봉투법에 대한 뭐 해석도 사실은 각자 입장들이 또 다르실 거예요. 저도 아까 뭐 장황하게 일단 떠들었지만 뭐 그게 어느 쪽으로 보면 되게 뭐 누군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예,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또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법이다 이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예. 양쪽 다 청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거기에서 어디론가 손을 들어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 그러니까
뭐 법에 의해서 사실 모든 게 규제되거나 이거에 근거해서 움직인다 이런 거는 사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워낙 안 지키니까 법이라도 강제해야 된다 이런 게 안타깝게도 또 도입이 많이 되는 것인데요. 법 규정 이런 거 동원 안 해도 좀 일 처리가 되고 합의가 되고 이런 문화들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네요. 주가한테는 어쨌든 법이 동원된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 그리고 글쎄 어디까지 보시는 뭐 기간적인 개념에서의 뭐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저는 아까 모든 말씀은 이제 수익 플러스 아침에 이제 시장 물어볼 때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 기준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어쨌든 9월 중순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까지는 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국내외로 두 가지로 이제 양분해서 보면은 관세와 증세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가 장이 빠질 수도 있어라고 우려하는 건 결국은 뭐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WTO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 시대다. 근데 상호 관세가 말만 상호 관세지 미국은 관세가 없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한테 관세를 내야 되는 뭐 이따위의 이제 상호 관세 시대라는 걸 지금은 뭐 이나마도 낮은 관세율 가지고 만족한다 뭐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냉정하게 보면 아니 이네들이 뭔데 관세를 막 일방적으로 지네들 거는 안 매기면서 지네들이 힘이 세고 그동안 무역 적자 봤던 게 억울하니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게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냐? 저는 솔직히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뭐 그동안 진짜 그냥 미국 달러를 하도 많이 긁어가서 조금은 나눠주자 뭐 도로 원복시키자 뭐 이런 개념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진짜 미국과의 트레이드가 아예 끝장나서 뭐 관세니까 20% 정도에서 그냥 끝나고 말면 어떻게든 뭐 반쯤은 녹이고 반쯤은 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에 녹여가지고 그냥 하면 대충 가겠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대충 많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계기면 뭐 브라질 같은 50%막 이렇게 맞게 되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러고서 넘어가자인데 이게 좀 한번 글쎄요 이런 식으로 가서 나쁜 버릇 들이다 보면 또 나중에 더 크게 요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이번에 뭐 시장이 한번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120포인트 빠질 때 결론은 관세 이슈와 증세 이슈가 맞물렸다고 보는 건데 자, 증세 관련해서 물론 뭐 세 가지쯤 있었죠. 양도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뭐 증권거래세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일 뭐 주안점이 된 거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걱정 안 하니까 법인세는 별로 그냥 논외로 친 것 같고 증권거래세보다는 일단 양도세에 많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셨는데 일단 양도세 이슈는 뭐 일단 교통정리는 대충 됐다고 봅니다. 지금 조율이 그러니까 빨리 발표는 안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일단은 뭐 최소한 10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30억에서 50억 사이 어딘가 되겠죠. 뭐 계속 청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50억으로 될 것이고 그냥 어중되게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정도면 30억으로 할지도 모르고 원래 뭐 타협을 하면 늘 중간이니까 50억하고 10억하고 타협하면 30억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뭐 그 정도쯤도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야. 와 10억 될 거 30억으로 막았다 이러고서 장이 좋아할지도 모르고 50억인데 30억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그 부분을 지금 방금 올려주신 것처럼
청와대든 뭐 당이든 계속 뭐 여론의 추이를 계속 살피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으로 발표해도 시장에 어떤 뭐 감흥과 반응과 반발과 환호나 이런 것들이 없는 무난한 어떤 타이밍과 기준의 발표 시점이라는 걸 계속 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당장이야 물론 딱 좋은 거 오늘 50으로 그냥 존치시키고 끝낼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긴 좋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추구했던 10억으로 해가지고 뭐 몇 조구 더 받으려고 했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든 그 받으려고 했던 펑크 나는 부분을 뭐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조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여론의 추이라는 그런 이제 잣대를 두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봐서는 뭐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면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뭐 좋아서든 안 좋아서든 각자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나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다음 주부터나 이렇게 되면요, 실적하고 좀 무관해서 이번에 실적 때문에 못 가는, 뭐 대표적으로 좀 로봇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모멘텀들이 막 생기는 거죠.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다음번 실적 전까지는 실적 숫자로다가 이번에 창피해가지고 못 오른 애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이오나 뭐 로봇 같은 애들이나 이런 거,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다음 주 이후에는 강세를 띌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보면 이제 희망과 또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를 하게 될 테니까, 숫자와 무관하게 또 희망을 뭐 펌프질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야 뭐 맨날 30씩 올라가고 이렇게는 안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논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올라가면 팔기만 할 생각 갖고 있으면은 절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기여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뭔가 먹겠다고 하면은 뭘로 기여를 할 건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라 부채질만 하실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리고 또 뭐 있냐. 이 종목이 뭐예요? 시거? 이게 뭐예요? 시거가 뭔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종목명 자체가 시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질문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답을 드릴 만한 내용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속보로다가 뭐 양도세 관련해서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적 모호함이라고. 이렇게 가야지 해주나 보다, 뭐 안 해주나 보다 이런 거에 그 어느 쪽으로 꽂히는 게 아니고요. 해줄 것처럼, 또 어떤 데는 안 해줄 것처럼 이렇게 긴가민가 해주는 식으로 당분간 갈 거라는 거죠. 자, 오늘 게임 쪽에서는 뭐 NC소프트는 하나 확실하네요. 한 60%인가 뭐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더니 모처럼 바닥에서 훑고 올라가는. 야, 이거 역시 뭐 소외돼 있고, 사실 뭐 NC소프트만큼 또 울고 먹었다 이래가지고서 그동안 장기 하락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 없는데, 실적이 또 좋아졌다고 하니까 또 정강석화 같이 그림이 아주 이뻐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건 뭐 아주 바닥도 아니죠 이미. 예, 많이 올라왔는데 13만 원대에서 거의 한 1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요. 물론 이제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옛날에 100만 원 할 때가 있었으니까. 예. 아직도 멀긴 멀었는데 그래도 13만 원에서 10만 원이 올라왔으니 이 또한 바닥에서는 뭐 또 적지 않은 예, 틈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아니요. 근데 저는 예, 지금 실적이 좋았는데 내린 거는 뭐 여러분 중에 재수없게 2,500개 중에 뭐 몇몇 개가 해당이 됐는지 몰라도 저는 이번에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에 순응하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아서 더 튄 경우가 훨씬 많지. 예, 어차피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은 뭐 2,500개가 실적이 다 좋으면 2,500개가 다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진 않죠.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예, 그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데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보다 안 나왔다 그럴 때 꼬라박거나 아니면 이번 실적 좋은데 하반기는 없어요 이러면 꼬라박는다고. 예, 두 가지 이유가 없이 그냥 물론 아직도 미증유의 사유를 가지고 뭐 장대 음봉이 나 있는 애들도 가끔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선 지금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이 안 간 거고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이 지금 올라간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확률상으로 보면. 예. 제가 봐서는 예, 실적이 좋은 애들이 많이 간 게 이번 장의 특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확률 게임으로 보면은 상당히 실적 장세에 가까운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드는 거고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런 경우 이번에 많았잖아요. 뭐 이번 실적은 좋았는데 다음 분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CEO들이 그 IR 시간이나 이런 거에 발표한 기업들은 시간에서 막 폭락하고 이랬어요. 미국 기업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봐서는 뭐 그 비율이 100개 중에 실적이 좋았는데 뭐 한 90개쯤이 내려 꽂았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역실적 장세일 때 나오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번 어닝 시즌 물론 이제 짜잘한 기업들은 이제 진짜 중요한 오늘부터 15일 전후에서 엄청나게 많이 아직 발표하는 기업이 태반이잖아요. 실적들이 막 나올 텐데 제가 봐선 진짜 이게 어쨌든 고잉 컨선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하다못해 지난 분기에 1억을 벌었으면 이번에 1억 2천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죠. 뭐 1억 벌었는데 이번에 5천 벌었어요. 뭐 1억 까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타협의 여지가 요새는 없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와? 이러면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뭐 되게 이제 뜸을 들여서 나오는 애들이야 뭐 바이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익숙하니까 원래 저런 애들이지 뭐 그러고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제조업인데 실적이 좀 줄었어요. 뭐 안 가요. 안 나와요. 뭐 이러는 애들은 제가 봐서 가차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장세에서는.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은데 내가 뭐 굳이 숫자도 안 나오는 애들을 들고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테니까요. 자, 자, 뭐 더 질문이 없으세요? 10분 빨리 끝낼까? 질문이 없으신데. 예. 근데 다음 우리 주자께서 아직 준비가 돼 있으신가 모르겠네. 예.
지금 뭐 시장 보니까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움직임들이 그래도 예, 제법 있어요. 예, 올라가는 애들도 좀 있고 예, 움직임들이 꽤 나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예,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비교적 약했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셌죠. 그 미국에서도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마이크론이 어제도 6% 오늘도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HBM 이슈 말씀드릴 때 보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HBM에서 하이닉스의 이제 공고한 거의 절대 점유율을 이제 계속 깨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수성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결국은 예, 비딩을 붙여가지고 경쟁 체제로 가야 내가 갑이 되는 거니까 뭐 제품만 비슷하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비율상으로 계속 조절을 해 나가겠죠. 앞으로 뭐 HM4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뭐 삼성이든 뭐 마이크론이든 참여시켜가지고 하이닉스랑 그 자웅을 겨루고 또 어째 비슷한 성능이라고 하면 진짜 뭐 캐파를 이렇게 배분해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가격적인 자기가 이제 결정권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테니까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아마 몰아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경영권 분쟁 이슈는 뭐 하루 만에 잠재워졌나요? 진바이오텍 어제 상친 게 오늘은 왜 5%나 빠져 있어? 아침 그냥 어제 장중상에서 깨졌구나. 어제 상을 못 지켜서 그런가? 예. 하여튼 뭐 경영 분쟁 이슈는 지난번에 뭐 에이블시엔신가 예. 한 번에 끝나지 않던데요. 계속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하루에 끝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의심도 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제 경영권 분쟁 일부러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일부러 만들면 더 일찍 안 끝나겠죠. 예, 일부러 만들면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훨씬 좀 세게 올려붙일 만한 그런 거리들을 계속 붙잡아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번에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온 게 원익 IPS 오늘 외국계도 두 군데 튼실하게 들어왔는데 자 3일째 양봉이 아주 굳건하게 지금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기업. 원래 지난번에 그 테슬라 삼성 이슈 나왔을 때 제일 빨리 움직였던 거는 두산 테슬라가 제일 빨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뭐 상까지 갔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견조함은 원익 IPS가 더 만들어지고 이때도 원익도 뭐 15%쯤 올라가서 두산 움직인 거에 반 정도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은 두산 테슬라보다 훨씬 원익이 최근의 흐름은 좋고요. 또 수급도 좋습니다. 들어오는 수급이 제가 아까 반도체 소부장 뭐 미국의 그 공장 이제 늘린다고 하면서 신성 ENG 역시 크린룸 쪽에서 가장 좀 앞서가는 한양 ENG는 얘도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얘는 신성은 거래가 주식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겠지만 거래가 벌써 1600만 주가 됐으니까요. 짜잘한 대신에 그런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뭐 예전 같으면 종목을 보면 이 녀석이 이거지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요새는 종목이 비슷해가지고 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JMB라는 종목이 왕창 올랐는데 이게 도대체 뭘로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 아직 800억밖에 안 하나? 진공? 진공 펌프. 응? 아니 진공 펌프로면은 이름이 바꿨을 리는 없는데 얘도 진공 펌프였어? 그래요. 하여튼 뭐 되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고 아까
예, 이것도 알래스카 쪽 제가 참여가 된다고 하면 한택 같은 것도 지금 자리가 꽤 좋은 편이에요. 지금 뭐 분위기상 오히려 4만 원 돌파하면 예, 신고가를 내면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동평 선도 다 몰려 있어가지고 뭐 알래스카 참여에 따른 기대값이 충분히 있는 기업 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늘 제가 야간 방송에 나와요. 9시 40분. 네, 뭐 그 시간에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원래는 수요일인데 예, 오늘 날짜를 하루 앞당겨서 오늘 나오는데 지난주 그 야간 시간에 원전주 가지고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앵커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게 하도 많이 갔는데 이제는 뭐 다른 쪽으로 좀 움직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네, 조선 방산은 알겠는데 원전은 두 종목 빼고 뭐가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니 그것도 많이도 간 것도 아닌데 내 생각엔 두산에너비라고 BHI 말고 원전주 중에 제대로 간 게 뭐가 있는데요. 예. 사실 애들이 다 고사 직전까지 막 예, 업황도 별로고 뭐 지원도 안 해주고 원전도 안 짓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예,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거의 뭐 고사 상태까지 몰려 있다가 작년도쯤에 이제 뭐 약간 지원해 준다 뭐 1조 정도 이제 일감 뭐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짜 죽기 일부 직전에서 뭐 회생하고 있는 정도이지 실적으로 지금 뭐 나오는 거 진짜 솔직히 제가 봐서 BH 정도나 실적이 왕창 좋아진다 느낌이고 두산 에너빌자차도 사실 실적이 막 좋아진다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지금 요새 한 3배 올랐잖아요. 그런 정도만큼 막 좋아지는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뭐 주가가 좀 먼저 갔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뭐 두산 에너비를 앞으로 SMR이든 뭐 가스터빈이든 할 때 역할이 좀 훨씬 커질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여전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원전 자체가 지금 사실 우리가 원전 한 거에 비해서는 저는 많이 안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전은.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런 논리였어요. 원전이 생각 같아서는 뭐 예, 좋은 거 알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예, 집 주변에다가 SMR 짓겠다고 하면 원전 SMR 지으세요 이렇게 손댈 사람 몇 사람이나 되는데 예, 대형 원전지 우리나라 38년까지 2개 짓고 SMR 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진짜 AI 데이터 센터 전원 다 커버되는 거야? 뭐 신재생으로 하면 되니까 뭐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행정서명으로 뭐 3배쯤 4배쯤 늘린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원전을 한 300개쯤 지어야 되는데 2050년까지요.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얘기를 숫자적으로 지금 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 그런 얘기는 제가 내일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갑자기 29분이 되어서 급마무리하고 자 우리 7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 나중에 되시는 분들은 야간 21시 40분에 TV 방송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후를 응원하면서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